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희자입니다. 벌써 또 이렇게 오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날이 좀 더워지더라고요.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날씨가 화창한데 습도는 있고 가을 날씨라 하더라도 덥긴 덥습니다. 밖에 온데 보니까 30도더라고. 30도. 더워가지고 잠시 집에서 피신하고 있어요. 피신. 선풍기 바람 틀어놓고 쉬고 있는 게 가장 좋네요. 가장 좋습니다. 편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또 일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지금 오늘은 또 휴일로 또 생각하고 안 간 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태풍 피해 때문에 또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다양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또 하루가 흘러갑니다. 내일이 수요일이죠. 그래서 모레까지 목요일하고 이제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어요. 추석에는 좀 신바람 나게 좀 이렇게 주가가 한번 슈팅해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징글징글해요. 주가 빠지는 거 보니까 아주 막 경기 나겠어요. 보니까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를 듯 하면 떨어지고, 떨어질 듯 하면 또 더 떨어지고, 어디에 중심을 잡아야 할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힘들고. 삼성전자 말고 다른 종목에 투자할까 고민도 많이 할 텐데, 또 어떤 종목, 어떤 기업에다 해야 할지도 상당히 힘들 거예요. 잘못했다가는 그대로 또 물려버릴 수도 있고,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잘 모르면은, 잘 이해가 안 되거나 확신이 안 쓰면 하지 마세요. 투자 안 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보니까 그 3분기는 전반적인 실적 악화에 따라 가지고 역실적 장세가 예고하고 있어요. 역실적 장세 예고되고 있는데, 증권사들은 반도체랑 그 증권, 금속, 이쪽 광물 쪽 업종의 그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하락률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는 것 같아요. 별로 안 좋게 보는 것 같죠. 글로벌 경기 침체도 있고, 환율 고공 행진도 있고, 또 미중 무역 갈등,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그리고 매크로 환경이 좀 악화된 영향 탓인데, 여기 여행과 2차 전지 관련주는 영업이익 상승률이 높을 것으로 또 전망이 된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행, 2차 전지 섹터. 그래서 실적 가이던스가 추가 상향할 가능성도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 5일 금융정보업체 FN 가이드에 따르니까 추정기간 3곳 이상이 추정치를 제시한 모든 종목에 IFRS 연결 기준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전년 동기 대비 8% 정도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 추정치 제시 종목이 3곳 이상인 업종만 추릴 경우에 영업이익 증가율이 가장 낮은 곳은 금속 및 광물 업종 이쪽인데, 영업이익이 41.9%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어 수요 부진 및 가격 하락으로 이제 하반기의 실적 둔화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증권가의 전망이 현재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또한 연이어서 주가 하락으로 부진한 실적이 이어지고 있는 증권이 34%, 의료 장비 서비스가 32.5% 하락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아울러서 디스플레이 관련 부품은 적자 전환, 조선은 적자 확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게 증권가의 예측이에요. 지금 보니까 수출 효자로 이제 꼽혀온 반도체하고 관련 장비도 그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국의 대형 반도체 업체인 엔비디아하고 그 AMD죠. AMD 그 대중국 수출 규제 등 미중 반도체 전쟁의 유턴을 맞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맞을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한 23.7% 적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디램 가격이 11주 연속 하락세가 지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 약세하고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를 바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우리 8월 고용 데이터, 그리고 계속되는 중국의 코로나 이런 봉쇄 등도 뭔가 우울한 전망에 한몫을 하죠. 문제는 뭐냐? 반도체 업황의 부진이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런 이 불안감도 있어요. 이 반도체 수출은 지난달 8% 감소하면서 2020년 5월 이후 26개월 만에 감소 전환한 거야. 그래서 고인플레이션에 따른 구매력저와 과잉 재고로 수요가 둔화된 탓인데, 그래서 디램과 낸드 현물가는 올 연말과 길게는 내년 초까지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 민감 섹터인 반도체를 둘러싼 그런 부정적인 변수들이 계속 현재 이제 부각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거죠. 영업이익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뭐 호텔, 레저 이쪽으로 이제 428% 정도 증가가 예측됐다고 하는데, 이어서 기계가 한 129%, 2차전지 이쪽 관련된 배터리 업체가 그 주류인 전자장비하고 기기가 한 102.9% 정도 뒤를 이었어요. 그 증권사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소로 인해서 이제 업화 정상화 그리고 코로나 그 재확산 우려 종식에 따라서 여행 심리 복구로 국내외 여행객이 증가해가지고 호텔하고 레저 업종의 영업이익 그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겠나 보는 것 같아요. 그 강원랜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했을 때 404%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던데, 파라다이스 한 236%, 그 여행 관련주 역시 순이익이 늘어나가지고 롯데관광개발은 흑자 전환, 하나투어는 적자 축소, 그리고 카지노 관련주 GKL 여기도 적자 축소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 기계와 자동차 배터리 등 2차전지 관련 상장사가 몰린 전자장비 그리고 기기도 높은 영업이익 상승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계는 129% 정도, 전자장비 기계는 한 102%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죠. 2차전지 관련 기업 쭉 보면 LNF 쪽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했을 때 550% 정도로 보는가 봐요.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한 19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LG엔솔도 뭐 흑자 전환이 전망된다고 합니다. 현재 테슬라 등 그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중장기적인 가시적인 성장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주가 강세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대덕전자, 심텍 이런 쪽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반도체형 회로기판 업체들도 높은 영업이익이 축냅니다. 8월 중에 탄산리튬 가격이 전 고점을 넘어서 전 고점을 넘어선 만큼 우리가 리튬 업체들의 이제 하반기 실적 가이던스도 뭐 추가 상향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탄산리튬 이 가격이 많이 넘었나 봐요. 탄산리튬 가격이. 그래서 LG엔솔은 3분기 그 판가 인상하고 출하량 증가로 양호한 실적이 예상되고 있는데, 현재 보니까 IRA라고 하죠. IRA가 뭐냐? 이거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에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미국의 수주 모멘텀도 지속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에코프로비엠은 3분기 양극재 가격 강세로 증익이 예상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좀 빠지고 있어.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지금 2차 전지 쪽과 뭐 여행 쪽은 좀 좋아지지 않겠나. 뭐 그렇게를 예상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들어가기 좀 그렇죠. 좀 애매합니다. 너무 올라 버렸으면은 좀 힘들어요. 고점에 물릴 수도 있고. 미리미리 이제 대비를 했어야겠죠. 지금 보니까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답답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글들을 많이 쓰시는데, 지금 이분도 마찬가지야. 답답하고 지금 애들 2명 계좌로 10년 후를 보는 거야. 그래서 2천만 원씩 해가지고 73,200원에 풀매수를 했어. 풀매수 했는데 현재는 마이너스겠지. 마이너스. 당연히 73,200원 했으니까. 그리고 본인 계좌에는 오늘날 보니까 마이너스 9,980만 원. 야, 거의 한 1억 되네요. 약 1억 원이네. 보통주 795, 우선주 6020주 정도 갖고 있다고 하네요. 보통주는 795주, 6주. 수량이 꽤 많은 분 같습니다. 참 힘드네요. 힘들죠. 근데 왜 힘들까? 단지 그냥 마이너스가 보여서 힘든 건가? 당장 지금 조급하게 지금 당장 뭔가 빨리 팔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힘든 건지 모르겠습니다. 뭐 마이너스지. 지금 당장 뭐 어떻게 할 건 아니잖아. 매도할 건 아닌데. 심리로 봤을 때는 좀 짜증 나겠죠. 힘들다기보다는. 그래도 현금 더 모아서 추가 매수 계속 할 겁니다. 힘들 냅시다. 1등 기업 기획 하십시오. 화이팅 합시다. 그런 건데, 그 수치를 보면은 좀 짜증이 나지. 당장 팔 거 아니면은 그냥 뭐 그러려니 하세요. 지금 보고 한 달 가지고 뭐 매도하면은 힘들지. 당연히 매도해야 한다. 한 달 내에 아니면 올해 안에 팔아야 한다는 생각하면은 이거 미칠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놔두세요. 그냥 배당이나 받고 그냥 시간아 가자 해가지고 그렇게 보내야지.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할 거야 지금. 보면 볼수록 스트레스 받겠죠. 올해는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요. 올해 투자하면은 뭐 물린다기보다는 그 상승하기는 힘들어요. 그냥 올해는 그냥 저렴하게 사서 모은다 생각해야 돼.
이 잘못하면 길게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올해는 그냥 아유 뭐 하겠다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매크로 환경 자체도 안 좋잖아. 지금 보면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자꾸 저렇게 미중 무역 갈등이 저기 심하면은 반도체 업체들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엔비디아 봐봐. 엔비디아 이게 340달러짜리야. 한 주에 한때 고점 갔을 때 지금 140달러 아니 130달러대요. 130달러대. 이게 잘 나간다는 기업들도 이런데 응? 그래서 여러분 너무 조급한 마음 갖지 마세요. 알았죠? 한꺼번에 많이 투자하려고 하지 말고 좀 수량 갖고 있는 분들은 잘 버텨서 이제 배당이라도 잘 받아가지고 수량 많이 늘리세요. 늘립시다. 올해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수량이 깡패다 생각하고 그냥 줍줍 하든지 아니면은 잘 버티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가지고 꼭 견뎌내서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외인들한테 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응? 개미털이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